자, 얘가 지금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 보시는 게 뭐냐면, 자, 얘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1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는 1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fx는 연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가 0이었다면 b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극한값 따지는 거예요. 원래 0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gx도 연속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fx 곱하기 gx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얘가 조건 중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얘가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크를 하실 때, 자, 얘가 불연속, 얘가 불연속인데 범위를 잘라놨으면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일단 얘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이걸 체크를 해버릇하셔야 돼요. 범위 갈라지면 연속인지부터 체크를 해버릇하는 게 버릇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1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이제 불연속이라고 해서 a가 그놈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놈은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인데 그럼 얘가 1에서 0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1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1일 때 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b가 뭐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gx가 0에서 지금 x는 0에서 얘가 불연속인데 그럼 얘가 0일 때 연속을 만들어주면 x가 0일 때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x가 0일 때 그럼 a가 뭐면 돼요? a가 0이면 해결이 되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나머지가 얘가 하나가, 자 보세요. x가 1일 때 얘는 불연속인데 얘는 연속이잖아요.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연속인 놈이 0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불연속인데 그럼 얘가 0일 때 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죠. x에다 0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는 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반대쪽이 0이어야 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자체적으로 연속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요렇게 체크를 해보라 다시 얘기해요. 자, 넘어갔어요. 자, 15번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한번 지금 잠깐 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기억번은 맞죠? 왜 그렇지? 절대값 x에다 x 곱하면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동글뱅이. 그 다음에 x-를 곱해 주실 x는 1에서 x-1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지금 불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0을 만들었으니까 연속은 맞죠? 근데 얘는 미분 가능은 아니죠.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더라? 불연속인 애랑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좀 어저께 했잖아요. 불연속인 애랑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x는 1에서 얘가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애랑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제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였다면 미분 가능해요. x-1만 갖고 미분 가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속은 만들어요. 자, 연속과 미분 가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해되셨으려나 모르겠네. 어저께 했잖아요. 하나가 불연속인데 거기다 곱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려면 거기서 제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자, fx 곱하기 gx가 얘가 gx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x에 이것 때문에 뭘 만들어내야 되죠? x를 만들어내야 되죠. x 있어야 돼요. gx가 여기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x-1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차는 뭔지 모르죠. 이게 fx.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얘가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되거든요. 얘가. 자, 그럼 f'E는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니까요. f'X는 얘를 k로 바꿔놓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를 그대로 쓰고요. x-1의 제곱이요. 플러스 앞에 걸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은 2의 x-1 속미분 1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2를 집어넣으니까 k 곱하기 1이고요. 2를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이렇게 됐겠네. 그럼 5k가 나오겠네. 근데 k 값이 뭔지 모르니 답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탈락. 최고차가 1이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정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딱딱 정리가 되죠. 절대값 x가 미분 가능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연속인 애가 미분 가능하려면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 값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를 보고서 이게 뭔 개소리야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뭔 헛소리니?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이걸 볼게요. 여기 절대값 fx에 있고 절대값 f의 a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칩시다.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꺾어 올라간 놈을 뜻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절대값 fa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a였다고 칩시다. a였다고 치면 여기다 딱 올라간 놈이 이 식이 절대값 fx이기 때문에요. 요 y 값이 절대값 f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어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건져서 올라갔을 때 여기가 a가 생기면 요 놈이 절대값 fa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 fx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g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gx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요.
a분의 gx 빼기 ga라는 뜻과 같은 말이 돼요. 절대값 fx가 gx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g'a를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오른쪽에 있으면요, a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를 뜻하는 게 얘예요. 어저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극한이었다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왼쪽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다. 맞죠? 그럼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이 같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했던 게 어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ga 이거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얘를 gx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 그래프의 오른쪽 이게 오른쪽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 여기가 a였다면 이거 오른쪽 기울기요. a가 여기였다면 오른쪽 기울기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거를 놓고 보면 이쪽은 당연히 또 g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리미트 a가 x가 한없이 a의 좌극한으로 갈 때요. 분의 gx 빼기 ga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좌측에서 온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기울기와 왼쪽의 기울기는 당연히 같겠죠. 여기는 미분이 가능한 곳이니까. 근데 얘랑 얘랑 곱했더니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됐다니? 요런 데였다는 얘기죠. 요런 데가 되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괜히 절대값 fx 하니까 더럽게 어려워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말의 뜻이 기울기를 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A에서의 순간 변화에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우극한이면 오른쪽 기울기, 좌극한이면 왼쪽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단지 이 문제를 절대값이라는 거랑 물어보려고 이렇게 놨는데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으면 절대값을 꺾어 올리면 당연히 여기서 좌우가 다른 곳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문제를 잘 보면 얘가 음수가 되는 a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꺾어지는 애가 있지를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꺾어지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절대값을 시켰더니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절대값이라면 요 놈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요 놈이 밑에 있을 때도 절대값 시키면 이 놈일 거고 절대값 시키면 요 놈은 올라갈 테니까 절대값을 했는데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이 근데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딱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거를 gx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건 절대값을 시키게 되면 절대값을 시키면 얘가 건져 올리기 때문에요. 당연히 부호가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시켰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없다는 뜻이 돼요. 맞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기억번요. 자, fx는 0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붙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요. 절대값 fx는 실수범위에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죠. 우리가 얘기한 게 당연히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으니까 니은은 당연히 동글뱅입니다. 자, fx의 롤의 정리 뭐죠? 평균 변화율이 뭐 되는 애? 0 되는 애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평균 면역이 0되는 놈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자, 17번 문제는 여러분 시너지에 있었던 문제일까요? 일단 18번을 먼저 할게요. 자, 18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게 어제 수업을 제가 했을 때 나왔던 얘기죠. fx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요. gx라는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 때 제가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단 얘는 일단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fx를 그릴 거예요. fx를 그렸는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네요. 2였고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0 집어넣으면 여기는 3이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자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0을 기준해서 왼쪽은 자 여기 x죠? 그럼 원래 그려져 있는 x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걸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하고 x의 뭐를 보세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x죠? 그럼 이쪽 걸 쓰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떤 걸 쓴다고 그랬더라? 반대쪽 꼴을 갖다 응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쪽의 그래프를 자 여기랑 x랑 평균 냈더니 0이니까 대칭 이동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썼을 때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평균이 0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놈을 여기가 1이 되는 애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3이 되는 애에서 이렇게 그려져 오면 이게 여기까지를 그린 거죠. 맞죠? 자, 이제 여기까지 그릴 줄 아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어저께 수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되셨으면 그래도 이제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플러스 t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를부터 출발해서 얼만큼 올렸냐 내렸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아주 쉽게 문제를 내면은요. 이 gx라는 함수가 연속이 되게 하려면 t는 어디까지 가면 돼요? t는 모이면 돼요. 몇 칸 올라가면 되죠? 6칸 올라가면 되잖아요. t가 6일 때 연속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조금 낸 건데요. 여기랑 해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접하는 애가 되겠죠. 이건 t가 지금 0일 때입니다. t가 0일 때. 그럼 여기서 접하는 쪽까지 요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점의 x좌표를 ht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음수로 생겨야 된대요. 자, 이 점의 x좌표가 음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음수인 점이 생기는 ht가 음수가 되게 하는 정의역이라는 얘기는 t의 범위를 뜻하는 거죠. t의 범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얼만큼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 놈을 쫙좀 밑으로 긁어 내렸어요. 그럼 어쨌든 당연히 접하는 놈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내려가도 접선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어 올라가 볼게요, 이제. 자, t에서 3이 됐을 때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건데 여기도 접선을 글 수 있네요. 그러면 얘가 더 올라갔다고 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접선이 안 생기죠. 이젠 접선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여기서 직전까지 올라갔다라고 쳐도 어쨌든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마이너스로 거실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안 되는 거죠? 얘가 여기로 올라갔다라고 치면 여기서는 음수인 접선이 안 생기죠. 얘가 붙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올라가는 데까지 되면 6칸 올라가는 것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t는 올라간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6칸 올라가면서부터는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럼 6칸도 조금 작으면 어쨌든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건 안 들어가야 되는 여기 열어놨죠. 6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어놨으니까 A는 6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6은 6칸 올라가면 어차피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범위를 열어놨잖아요. 자, 18번 문제를 그려서 얘 정도를 풀 수 있으면요. 요게 이제 그 1등급 맞는 키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 그려서 이거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는 것이 돼야 돼요. 요거 그리는 거 연습해 두세요. 일단 요거 2개 되셨죠? 자, 그러면 쓱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20번 문제를 먼저 할게요. 요거는 아마 거의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쓰는 거 천천히 문제를 볼 겁니다. 천천히 저랑 같이 해요.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밑줄입니다. 이 말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기라도 하셔야 돼요. 왜? 평균값 정리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전제여야 돼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밑줄은 거놓습니다.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평균값 정리를 쓰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자, 값은 보세요. f의 0은 g의 0이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서 푸하하 웃어야 돼요. 내가 그거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지. 두 그래프 fx, gx 두 그래프 나왔을 때 이렇게 쓰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fx 빼기 gx 라고 하는 것을,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버리라고 그랬냐면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요게 축이 되는 것처럼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날 거고 여기서 만날 거고 얘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아래, 이게 hx의 그래프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겁나게 중요한 식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식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칠게요. 여기에 1이었다고 치면 f의 1은 g의 1이다 라고 식을 놓을 거 아니겠어요? 얘를 이렇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쪽으로 넘겨서 보라 그랬죠.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1 빼기 g의 1이 0이란 얘기가 되잖아요.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맞죠? 근데 요것이 뭐예요? h1이잖아요. 그러니까 h의 1은 0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요. 자, 이 감각이 여러분 미분에서 되게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극대분수까지는 안 나왔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딱 놓고 나면은요. 저는 f의 0 빼기 g의 0은 0이다 라고 놔요. 그래야 지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쪽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 식을 갖고 놓고 보면 지금 fx 빼기 gx를 우리가 hx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h의 0은 0이라는 얘기가 돼요. h 프라임 x는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hx를 넣으면 0,0부터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이 함수 증가함수라는 얘기가 되죠. hx는 증가함수라는 얘기가 되죠. 되셨죠? 요게 지금 얘가 평균값 정의를 그냥 안 내고요. 요 개념을 갖다 우려서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fx 빼기 gx를 hx라고 놓고 보는 문제 식이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자, 기억번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쓰세요 그랬어요. 자, 평균값 정리 어떻게 써요? A와 닫힌 구간 A와 B 구간 닫혀놓으라 그랬죠. 평균값 정리 쓰니까 평균값 정리를 쓰는데요. 자, 감점 안 당하시려면 닫힌 구간을 쓰셔야 되죠. 그러면 A, F의 A, B, F의 B. 여러분 이거 구간 아니고 좌표죠. 그렇죠?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B-A분의 F의 B 빼기 F의 A가 F'C를 만족하는 C가 이것을 만족하는 C가 A부터 B 사이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아까 그랬죠? 함정에 안 빠지려면 여긴 닫아 놓으셔야 돼요. A부터 B까지 해서 이 기울기가 했을 때 이 C 값은 A부터 B까지 열어 놓으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양의 실수 A에 대해서요. F의 A가 GA보다 크다는 것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 평균값 정리를 반드시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F와 G 두 함수를 갖다 놓고 문제를 풀면 죽어도 못 풀어요. 평균값 정리 한 함수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있어야 돼. 이게 넘어가면 무슨 돼? F의 A 빼기 G의 A가 이것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fx에 대한 식을 hx라고 썼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h의 a가 양수인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자 fx 빼기 gx를 hx라고 하고라고 식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라 하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 있는 식들이 다 정리가 되신대요. 자, 근데 지금 h의 0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h는 어떻게 생기냐면 h의 0은 0이라는 얘기예요. y는 hx를 갖고 놀 거예요. 근데 h 프라임 x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감소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증가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0잖아요. 근데 여기 a잖아요. 그럼 a죠. a, h의 a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평균값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다? a분의 h의 a가 평균값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f'C가 이 C가 0부터 A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H의 A는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f'C가 되는데 아까 여기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얘는 다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죠. f'C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도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얘도 양수잖아요.
그럼 h의 a도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HA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HA는 이거니까요. 이것은 당연히 성립된다. 이제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요식은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다 써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써보십시오. 평균값 정리. 그래서 평균값 정리서부터요. 요거는 하나하나를 다 써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의 연속 밑줄 빵 쳐놓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속이면 연속의 정의를 쓰셔야 되거든요. 자, x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f의 x는 ax 플러스 b 곱하기 gx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f의 1도 10이고요. g의 1도 10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a, b와 그 값을 구하고요. 그 과정을 서술하세요. 이랬어요. 5점짜리네. 자, 이것은 뭐에 관련 문제? 연속의 함수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언뜻 집어넣고 싶은 숫자는 1이죠. x세제곱 빼기 1 때문에. 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0이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g의 1은 10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a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하는 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fx가 연속이죠. 그 다음 처리 잘 하셔야 돼요. fx가 연속이니까 fx는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근데 b가 뭐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x가 1이 아닐 때만 밑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x가 1이면 못 보내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도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x가 1일 때는 g의 1은 10이라고 했을 때 10이다. 요 식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연속인 함수 fx 그러면요. 자, 요 놈이 곱해져 있어서 요 놈이 1 집어넣으면 0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놈을 밑으로 보내면서요. 1이 아닐 때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이면 못 보내니까. 자, 1일 때는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얘는 값을 준 거고요. 안 주면 그냥 K 이렇게 때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연속이기 때문에 자, 혹시 이렇게는 x는 1에서 f의 x값이 f의 1값과 같으면 x는 1에서 연속인 거예요. 완벽하게 쓰시려면 연속이기 때문에 요식을 써놓으시면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자, 그럼 여기는 a로 묶어내면은요 x-1이 되니까 x-1은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의 gx가 남았고요. 밑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fx 하고 있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그러면 이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바뀌니까요.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a 곱하기 여기가 10이죠. g의 1이니까요. 자, 이 값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10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이겠죠.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얻어내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되게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fx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밑으로 보내요.
밑으로 보내서 1이 아닐 때는 하고 1일 때는 하고 뭔가 숫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렇게 꽝 찍어가지고. 자, x가 t에서 연속일 조건 뭐예요? 리미트 x가 한없이 t로 갈 때요. f의 x는 f의 t. 이게 연속의 조건이에요. 밑에 있는 것이. 이게 맞으니까 당연히 f의 1은 t가 1일 때 연속이 된 거죠. 위에 있는 식에서 다 1 갖고 놀았는데 왜 지금 그렇죠. 이 과정에 이미 이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t가 이것이 성립하면 연속인데 그럼 t가 1일 때는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가기 우리 이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에서 쭉쭉쭉쭉 문제를 풀어내면은 이미 괴물 캐릭터죠. 여기가 만약에 80점대가 나오면 1등급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니까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안 풀렸던 것들이 있으면 가서 그 부분을 확실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은 연속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